찾아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고요.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가운데 높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효과를 크게 받고 있는데 보시면 NH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SIOX라고 이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더 빨라지고 더 커진다라는 분석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 주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따라서 지난달부터 조정이 시작되긴 했는데요. 다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끝이 될 수 있을지 현재는 7% 오르면서 102,400원 수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 포인트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실리콘 산화물의 캐파가 1만 톤 정도 될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내용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는 크게 실리콘 산화물 그리고 실리콘 카본으로 나뉘는데요. 이 실리콘 카본은 실리콘 산화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차에는 현재 실리콘 산화물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가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산화물의 캐파 가정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10,000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1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024년 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 때문에 매출액이랑 이익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목표가 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도 매출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포스코케미칼은 대주전자재료랑 조금 다릅니다. 리튬이나 전구체 같은 업스트림도 진출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는 조금 낮췄는데 일단 해외 배터리 고객사의 양산 시점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요. 이 배터리 업체들이 점차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내용 통해서 자세히 보실게요. 네, 4분기 매출액은 489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3%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9%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단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나 완성차 생산 차질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됐고 자동차 시장을 전방으로 가지고 있는 형광체 그리고 실리콘 산화 이 사업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올 1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2분기부터는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2024년 말에는 10,000톤 정도의 실리콘 산화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이익 전망치는 8%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이 조인트 벤처죠. 얼티엠셀즈의 배터리 투자 확대 가능성도 짚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리콘 산화물에 공급을 쥐고 있는 대주 전자재료가 수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얼티엠셀즈도 1, 2공장 외에도 3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을 가능성도 있고요. 혼다 쪽에서도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2025년 이후 대주전자재료의 산화물 캐파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오늘 탄력이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산화물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주전자재료 오늘 실리콘 산화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성장은 사실 전기차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도 많이 좀 짚어드렸는데 2차전지 소재 가운데서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은 뭐 구조적 성장이 좀 일어났었지만, 이제 작년에 좀 많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모멘텀에는 변화가 없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좀 생산 계획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실리콘 산화물이 지금 생산 능력이 좀 한 1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2021년, 2022년인데 2024년 정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티엄 셀즈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1공장, 2공장 외에 3공장 정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4년, 5년, 6년까지 지금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조금은 어느 정도 이런 좀 앞당겨진 실적을 좀 반영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도 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죠. 고체 전해질 제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좀 기술이 개발이 됐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금 이 기술을 동사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상용화 쪽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앞선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에는 2차전지 소재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소재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미래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랑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가 지난달에 이제 조정을 좀 시작한 이후에 오늘 살짝 반등을 주는 분위기거든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있는 것 같은데, 작년과 같은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너무 빠르게 지금 오늘 약간 리포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인 13만 원 정도까지 좀 충분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0만 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 굉장히 많이 갔던 적이 있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10만 원을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잡아보실 분들은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전자재료 찐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